결국은 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세무적인 영역을 다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상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보면은 설계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큰 계약을 하고 싶다, 큰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큰 계약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재산보험, 즉 인보험을 다루는 영역 안에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가지고 어디까지 큰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세무적인 영역을 다뤄야 됩니다. 카카오톡 1인보험 CEO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증여 설계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조금 잡고 나중에 본 강의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설계사 아카데미아 HBC 자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상현이라는 강사고요. 2002년에 부동산과 투자 강의로 시작을 했고 주식 등 투자 강의로 시작했고요. 2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2002년부터 세무 강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인 세무를 올해로 이제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세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팩트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세무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반인 대상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지키고 모으고 불리고 절세하는 과정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지키고예요. 그리고 모으고 그다음에 불리고, 이거 이후에 절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큰 계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절세 파트가 나와야 큰 계약이 들어갑니다. 자, 좀 다른 얘기지만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분이 이재용 씨죠. 무려 20조 중에서 12조를 상속세를 냈어요. 그분한테 가서, 이재용 씨한테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업계 최고 한도인 암 진단비 정도는 받아가셔야지 라고 얘기하면 이재용 씨가 굉장히 가난한 분이 오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한테 상속세를 5%만 줄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죠? 그분이 상속세가 12조였으니까 5%면 6천억이에요. 5% 줄여도 6천억입니다. 그때는 솔깃하겠죠. 물론 이제 그분이야 지금 그 주위에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에서도 결국 필요한 건 절세 파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분을 만날지 모르니까 이분을 가져가시고, 자, 기본적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시면 제26조에 상속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풀어져 있고요. 증여세는 56조에 증여세 세율이 나와 있는데 그냥 내용 같습니다.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결국은 두 개가 같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놓고 1억 원 이하는, 그리고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그리고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그리고 10억 초과 30억 원까지 30억 원을 초과한 거. 결국 탭은 이렇게 나눠지고요. 세율은 10에서 50%입니다. 전형적인 누진세입니다. 최대 과세는 1억 원 이하 10%니까 1억 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1억 원 초과 5억 원이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4억 원이죠. 4, 2, 8. 그래서 8천만 원이고요. 같은 개념으로 1억 5천, 그리고 8억 원입니다. 50% 세율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이기 때문에 누진 합계는 1억 원부터 총 30억 원까지는 10억 4천 플러스 한도 없음입니다. 대표적인 누진세로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세율이 높은 게 끝이 아니에요. 세금의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비과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세금의 구조는 소득세의 기본 구조입니다. 세금의 구조가 다른데 소득세는 이런 거예요.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을 건드리나요? 아니요. 소득이 안 생겼기 때문에 소득세는 원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 즉 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서 세금을 떼는 거죠. 어디서요? 원금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자 부분에 대한 세금이 이자 부분, 순수 이자 부분과 소득세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세를 떼게 되죠.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은행에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일반인 대상 강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보험으로 저축하는 거는 사실 조금 기간이 굉장히 길고 긴 기간을 통해서도 그다지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 종종 합니다. 이유는 소득세 기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이 발생을 하나요? 고금리에는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상품 같은 경우는요,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 된다. 결국 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그냥 비과세입니다. 소득세 뗄래야 뗄 게 없으니까 비과세예요. 원래 비과세인데 고객들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비과세 복리라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지 실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를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자 부분이 많이 생겨야 소득세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랑 증여세는 기본 구조가 다릅니다. 원금을 줬어요. 얼마를 떼나요? 여기 원금에서 원금을 두 개로 쪼개보겠죠. 자, 최대 50%를 여기서 떼버립니다. 세금의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세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죠. 얘가 날아가고 나면 세금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50%라도 이런 거죠. 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50%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5억 원은 놔두는 거죠. 그런데 발생한 이익 5억 원에서 2억 5천을 세금으로 떼고 내가 2억 5천밖에 못 가져가니까 서운해요.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떤가요? 100억 원을 증여를 하면 혹은 상속을 하면 얼마를 떼나요? 30억 이상은 절반을 떼니까 35억 플러스 누진세 10억 4천, 즉 45억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수익이 발생 안 했어요. 세금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단순 세율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증여와 상속은 매우 다릅니다. 증여는 생존 시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요. 상속은 사망 시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는 대표적으로 증여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10년 단위마다 다시 재설정됩니다. 상속은 공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자산의 구조마다 다릅니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매매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주식으로는 저게 사전 증여가 일찍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예 좋지 않은 주식은 주지 않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주고 나서도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 증여를 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건드려가지고 차명계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속 같은 경우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녀한테 그대로 물려주면은 건물에다 물려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가 월세를 꼬박꼬박 받아맞는 건물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상속세 납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현물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꼭 상속 사례는 아니지만 한번 궁금하시면 영등포 세무서를 한번 가보세요. 영등포 세무서 가보시면 여기서 보면 누가 봐도 예식장입니다. 이유가 있는 게 목화 예식장을 한 예식장이었어요. 예식장 건물주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예식장 건물을 세무서에 선물로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는 여기서 봤을 땐 누가 봐도 예식장입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원래 뭐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대비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짧게 넘어가니까 할 수 없고 본 강의에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계사 아카데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 공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단톡방 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치시면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할 겁니다. 참여 코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까 제 전화번호로 010-5497-6250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신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성공하는 설계사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달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